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복소수의 사칙연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고요. 나아가 편례 복소수라는 개념까지 같이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네. 먼저 복소수의 사칙연산이라고 제목을 달아놨죠. 네. 그래서 이제 표현을 하기를 우리가 복소수의 사칙연산 중에서도 당연히 사칙연산 중에서도 제일 기본 우리가 사칙연산 하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나눠줄 그 중에서도 요 덧셈이 이제 제일 기본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덧셈에 대해서 정의를 할 건데 간단합니다. 우리가 실수 부분이랑 허수 부분이라는 두 요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끼리 덧셈과 뺄셈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예시를 통해서 한번 계산하는 걸 직접 보여드리죠. 자, 두 복소수가 있어요. 지금 1 플러스 2i라고 하는 복소수가 있고 3 플러스 4i라고 하는 복소수가 있습니다. 자, 두 복소수에서 이제 먼저 실수 부분끼리 두 복소수의 실수 부분을 한번 가져와서 계산해 볼 거예요. 자, 앞에 있는 복소수의 실수 부분은 1이죠. 그래서 1과 뒤에 있는 복소수의 실수 부분인 3을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우리가 실수 부분, 새롭게 이제 계산이 된 두 녀석을 더해서 계산이 된 복소수의 실수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녀석의 허수 부분, 앞에 있는 허수 부분과 뒤에 있는 복소수의 허수 부분, 이 두 녀석을 더해서 우리가 새로운 허수 부분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근데 당연하게도 허수 부분이니까 허수 단위 i가 곱해져야겠죠. 그래서 이 녀석을 계산하면 우리가 두 복소수를 덧셈을 했을 때 4 플러스 6i라는 계산 결과가 나온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뺄셈도 마찬가지입니다. 뺄셈이라고 해서 덧셈과 다르지 않겠죠. 그래서 실수 부분끼리 빠르게 계산해 보시면 1에서 3을 빼준 거고요. 그죠? 그리고 더하기 2에서 4를 역시 빼줘야겠죠. 그래서 2 빼기 4 이 녀석이 허수 부분이 된다. 그래가지고 정의를 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뭐 이 i 이런 식의 뭐 복소수가 하나가 튀어나오겠네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 다음 복소수의 사칙연산 두 번째 파트, 우리가 곱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겠죠? 네. 자, 마찬가지입니다. 곱셈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비슷하게 얘기할 건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거는 곱셈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뭐 실수 부분끼리 곱하고 허수 부분끼리 곱한다라고 착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고 항상 복소수라는 녀석은 두 개의 항으로 우리가 표현이 된다는 거. 지금 첫 번째 복소수도 두 개의 항으로 표현이 되고 두 번째 복소수도 두 개의 항으로 표현되죠. 그래서 두 개의 항자리들의 곱이기 때문에 분배 법칙을 적용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역시 계산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 녀석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항이 두 개, 하나, 둘 이렇게 이제 2 곱하기 2니까 이렇게 분배 법칙을 한번 해주면은 1 곱하기 3이라는 숫자가 하나가 나오고, 그죠? 또 이렇게 분배 법칙을 한번 해주시면은 뭐 1 곱하기 4i라는 녀석이 나오네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분배 법칙을 또 한번 해주시면은 2i 곱하기 3이라고 하는 게 또 하나가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분배 법칙을 해주시면은 2i 곱하기 4i 이제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해주실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 다음 이제 이 녀석을 간단하게 계산을 할 건데 1 곱하기 3이면 3이라고 쓰면 될 것 같고 1 곱하기 4i면 그냥 4i라고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이제 2i 곱하기 3이면 6i라고 쓰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는 2i 곱하기 4i 같은 경우는 제가 2, 4, 8 해가지고 8i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뭐 동류항이죠. 동류항 계산해주면 되는데 그러면은 3 플러스 10i라고 쓸 텐데 여기 있는 요 i제곱이 뭐랑 같습니까? i제곱이 마이너스 1과 우리가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i제곱 대신 마이너스 1을 써서 플러스 8i제곱을 마이너스 8이라고 쓰겠습니다. 최종적으로 계산을 하면 실수끼리 또 계산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10i는 그대로 써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희한한 복소수가 하나가 새로 튀어나온다. 저 두 복소수를 곱하니까 실수 부분이 마이너스 5고 허수 부분이 12 복소수가 튀어나오더라 하는데 이 마이너스 5라는 숫자랑 뭐 10이라는 숫자는 여기에 나와 있는 뭐 1, 2, 3, 4랑은 뭐 엄청 막 크게 관련이 있는 것 같지가 않죠. 뭐 예컨대 1이랑 3을 더해서 마이너스 5가 나온다든지 2랑 4를 뭐 곱해서 뭐 10이 나온다든지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곱셈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배울 개념은 편례 복소수라는 거예요. 편례 복소수. 자,
켤레복소수란 건 여기도 설명이 나와 있지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켤레복소수란 것은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바뀐 것이다. 그래서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꿔준 것을 우리는 어떤 녀석의 켤레복소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수학적인 기호로 표현할 땐 여기요 이걸 바라고 있거든요. 요 바라고 하는 기호를 추가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요 바라는 기호가 있으면 무슨 뜻이냐? 어떤 녀석 A 플러스 BI라고 하는 녀석이 켤레다라는 뜻이에요. A 플러스 BI라는 복소수가 있는데 그 녀석의 켤레복소수다라는 뜻이고 우리가 당연히 켤레복소수의 정의에 따라서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바꿔준 복소수 A-BI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단순합니다. 그래서 이 기호는 뭐냐? 우리가 예시를 통해서 여기서 설명을 할 건데 1 플러스 2i라고 하는 역시 복소수가 있죠. 실수 부분은 1, 허수 부분은 2인 복소수가 있어요. 이 녀석의 켤레 복소수를 찾아서 써라 라는 뜻입니다. 이 부분. 그럼 우리는 실수 부분은 그대로 두고 허수 부분은 숫자가 2인데 플러스였던 게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어서 1 마이너스 2i를 찾아서 이제 써주시면 된다. 이게 바로 켤레 복소수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제 좋다 이거예요. 켤레 복소수가 뭔지는 알겠어 나는. 근데 도대체 이 켤레 복소수를 쓸데없이 왜 만든 거냐? 라고 물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하지만 쓰잘데기 없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켤레 복소수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성질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자, 켤레 복소수의 성질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어떤 복소수와 그 녀석의 켤레 복소수, 그러니까 어떤 복소수 A 플러스 BI라고 하는 걸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의 켤레라고 하면 이제 A 플러스 BI에다가 바를 이제 그려놓은 복소수를 생각할 텐데, 요 두 녀석의 합과 곱을 계산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합을 먼저 해볼게요. 요 녀석을 다시 표현하면 우리는 A 플러스 BI에다가 당연하게도 켤레니까 A는 그대로 두고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바뀐 A-BI라는 녀석을 생각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봤더니 어머나 허수 부분이 사라지네요. 플러스 B 마이너스 B라서. 그래서 2A라는 계산 결과가 남습니다. 어떤 녀석이랑 켤레랑 더하면은 우리가 그 계산 결과가 실수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구나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곱도 한번 해볼까요? 곱도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어떤 녀석과 켤레를 곱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A 플러스 BI라는 녀석에다가 A 마이너스 BI라는 녀석을 이제 곱해보겠다는 거예요. 야, 이거 가만 보니까 우리 어디서 많이 봤죠? 합차 공식이 떠올리셔야 정답입니다. 합차 공식을 적용시킨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제 요렇게 제곱을 하고 요렇게 제곱을 하는 거죠. 그래서 A 제곱 빼기 B 제곱 I 제곱 이제 요렇게 식을 써주실 텐데 우리 I 제곱이라는 건 어떻게 알고 있어? I 제곱이라는 건 우리가 마이너스 1이라고 알고 있죠? 이 녀석은 마이너스 1이다. 그러니까 우리 마이너스 B 제곱 마이너스 1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써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야, 보니까 합을 하든 곱을 하든 값이 얼마가 나오든지 간에 켤레 복소수랑 어떤 복소수를 합하고 곱하면 반드시 그 결과는 무조건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이제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구나 여기서 하나를 더 강조를 한다면 어떤 녀석이랑 켤레랑 곱하게 될 경우 우리는 제곱수와 제곱수의 합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고 이 녀석의 값은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켤레 복소의 성질에 대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해봤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서 켤레 복소수의 이제 성질 두 번째가 있는데 이 녀석은 이제 좀 다른 녀석입니다. 자, 설명을 읽어보면 이제 이렇게 제가 텍스트를 써놨죠. 두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를 각각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계산을 하는 거랑 두 복소수를 먼저 계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켤레 복소수를 구한 것의 결과는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만 말을 써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호들을 좀 가져와 봤어요. 자, 요 기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좌변의 기호의 의미는 뭐야? 좌변의 기호의 의미는 Z1과 Z2를 먼저 더하고 이 더한 녀석을 켤레를 구하라 이 뜻인데 그쵸? 이거랑 뭐랑 같다고 하고 있어? Z1의 켤레를 구하고 그 다음 Z2의 켤레를 구한 다음에 이렇게 더한 거 요 둘의 결과가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 이걸 믿을 수가 없죠.
이거 진짜야? 난 확인해보기 전에 못 믿겠는데?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못 믿겠어서 직접 확인을 해봤어요. 자, Z1 같은 경우를 나는 A 플러스 BI 이런 이제 복수 설정을 해두고 Z2 같은 경우는 C 플러스 DI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보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더한 다음에 켤레를 구한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더한 다음에. 그래서 일단 Z1이랑 Z2를 한번 더해봤어요. 자, 우린 이 결과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더하고 더해야죠. 더하고 더하면은 계산을 빠르게 하면 이제 실수 부분은 A 더하기 C가 될 거고 허수 부분은 B 더하기 D로 표현된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실제로 뭐야? 더한 다음에 켤레를 구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거는 요거예요. 요건 어떻게 해주겠어? 실수 부분 그대로 두고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반대로 나가는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셔야 할 겁니다. 이 녀석과 난 뭘 비교했다고? 이번에는 각각의 켤레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Z1의 켤레를 먼저 구하고 Z2의 켤레를 또 먼저 구할 거예요. Z1을 A 플러스 BI라고 썼더니 Z1의 바는 바 Z1은 이제 A 마이너스 BI라고 써야 될 거고, 그죠? Z2의 켤레 복수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C 마이너스 DI라고 써야 할 겁니다. 그죠? 요 녀석을 이제 역시 실수끼리 허수끼리 계산을 해주시면은 실수 부분은 A 플러스 C가 될 것이고 허수 부분은 마이너스 B 플러스 DI가 된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결과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요 녀석과 요 녀석을 비교해 보니까 이 둘이 실제로 같다라는 거를 내가 확인할 수가 있구나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당연히 뺄셈일 때도 성립을 똑같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강력한 것은 곱셈일 때도 성립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야? 우리 복소수의 곱셈은 상당히 복잡했잖아요. 어떻게? 이 둘을 먼저 곱한 다음에 켤레를 구하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각각의 켤레를 먼저 구한 다음에 곱하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역시나 곱셈일 때도 이 둘의 계산 결과는 동일하게 유지가 된다. 둘이 결과가 같을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세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제가 이 시간에 다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이 부분, 곱셈에 대해서 성립하는가 요거, 그리고 뺄셈에 대해서 이 켤레의 성질이 성립하는가의 요거는 여러분들이 각자 노트를 펼치고 직접 증명을 해보시기를 반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해보시는 게 복소수를 이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이제 마지막 개념인데요. 우리가 이제 복소수를 분수식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녀석의 계산을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거는 여기를 먼저 읽어보시면 마시고 예제를 한번 봅시다. 3 플러스 4i분의 1 플러스 2i 라고 복소수분의 복소수가 있네요. 근데 우리 가만 생각해보면 자, 어쨌든 이 녀석도 뭔가 계산이 돼야 될 텐데 만약 이 녀석이 복소수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 녀석이 복소수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결국은 A 플러스 BI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이 녀석이 표현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쵸? 이 녀석이 만약에 복소수라면 말이죠. 이건 복소수의 정의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이 숫자 3 플러스 4i분의 1 플러스 2i라는 숫자를 딱 봤을 때 이 녀석의 실수 부분은 얼마이고 이 녀석의 허수 부분은 얼마입니다 라고 바로 딱 말씀을 할 수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야, 이거 뭐 실수 부분을 뭐 3분의 1로 쓰고 허수 부분을 4분의 2로 써야 되나?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어떤 하나의 일련의 계산 과정을 보여드릴 겁니다. 자, 어떻게 해줄 거냐면 우리의 첫 번째 타깃은 이거예요. 분모에 나는 복소수가 있는 게 보기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모에 있는 복소수를 실수로 바꿔주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켤레의 성질을 쓸 겁니다. 우리 이거 분수니까 어때? 분모 분자에 이제 밑에다 계산을 할 건데 3 플러스 4i라는 숫자가 있고 1 플러스 2i라고 하는 숫자가 있는데 분모 분자에 동일한 숫자를 내가 곱해준다고 해도 동일한 숫자를 곱해줬을 때 우리는 이 녀석과 등모가 성립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는 똑같은 숫자를 곱해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분모를 실수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그래가지고 똑같은 숫자를 곱할 건데 3 플러스 4i라는 녀석의 켤레를 계산하는 겁니다. 3 마이너스 4i라는 3 플러스 4i의 켤레를 분모랑 분자에
공통적으로 곱해줄 겁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당연하게도 우리의 의도대로 분모는 실수가 계산이 될 겁니다. 계산을 해보시면 합차 공식이죠? 그래서 3제곱 더하기 4제곱 이게 이제 분모가 되고, 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번거롭지만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은 뭐 3 이렇게 계산하면은 뭐 플러스 8 이렇게 계산하시면 뭐 플러스 6i 이렇게 계산하시면 뭐 마이너스 4i 이런 식으로 이제 발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이제 간단하게 동그란 계산하고 전개를 해주시면 25분의 38, 11 빼기 빼기 아니라 더하기죠. 더하기 허수 2i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 가만 보니까 요 25 요 녀석은 분모니까 우리가 분자의 항이 두 개잖아요. 그죠? 여기에다가도 적용시키고 분모를 여기에다가도 적용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분수를 하나를 만들면은 25분의 11이라는 분수가 하나가 나오고요. 또 이렇게도 분수를 하나 만들면은 더하기 25분의 2i라고 나오네요. 야, 이거 가만 계산해보니까 생긴 거랑 다르게 굉장히 뭔가 복잡한 분수 형태의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가지고 있구나. 하지만 하나 확실한 것보다 어쨌든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떤 녀석이 이렇게 복소수분의 복소수꼴로 표현된 분수가.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 복소수라 그러면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는 두 부분이죠. 이 두 부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분모를 어떻게 한다? 실수로 바꿔버린다. 분모를 실수로 바꿔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주는 일은 뭐라? 켈레 복소수를 분모랑 분자에 곱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리가 흘러가는 이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켈레 복소수 성질까지 한번 설명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